봅시다. 평면적 질문. 숙제 공사 먼저 해야 되나? 난 했어?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네. 미정이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다음 하영이는?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다음에 서연이 다 했어요? 네. 오케이. 질문 있었어? 미정이 질문 있니? 네. 평면좌표 먼저. 직방밖에 없어? 네. 서연이 평면좌표 질문 없어요? 오케이. 직방으로 갑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질문해보세요. 몇 번? 미령이. 아? 없어? 따로 질문 없었어? 그러면 사연님 7-2번? 7-2번? 7-1번 숙제였지? 네. 숫자 바꾸기만요. 숫자 괜찮아. 편 바꾸기 해도 돼. 네. 여기 7-2번 볼게요. 7-2번. 자, 여기는 요 직선이랑 여기는 요 직선이 서로 평행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직선에는 또 뭐래요? 수직이래요. 이때 A값, B값을 구해주세요. 네, 궁금한 거 몇 개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네. 2개 있습니다. 그럼 식 몇 개? 2개. 2개면 되는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뭐 하래? 평행하래. 그러니까 나는 평행하니까 4분의 A는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다시 1분의 다시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얘는 뭐 등식이 아니니까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등식 하나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요거 이게 플러스 바꿔주고 이렇게 했더니 AB는 뭐가 됐어요? AB는 4가 됐어요. 이런 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가 뭐 합니다? 수직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수직이면은 앞에 개수, 여기는 앞에 개수의 곱 하면 이거 A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랑 곱하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다? B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 이제 0이 됐으면 좋겠죠. 그죠? 기억나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었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수직 조건이 뭐였냐면 A 더하기 B-가 뭐였습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 하나 얻어낸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A, B는 알고 있고 A 더하기 B도 알고 있는 상황이네, 그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뭘 구해주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주세요. 앞에 있던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해가지고 얘는 16 마이너스 뭐가 돼? 8이 되나? 다음은 8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1-2번으로 갑니다. 11-2번.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과 저기 있는 저 직선 사이 거리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 교점이라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이라는 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기 있는 쟤네들 뭐 하면 되겠어? 그냥 그대로. 그렇지. 연립해버리면 x 더하기 3i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 연립해버리면 내가 요걸 만족하는 x 값이랑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고, 걔를 내가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그 순서상이 여기다가 쏙 집어넣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점과 저 직선 사이 거리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얘랑 연립을 해보겠어. 여기는 얘를 이제 2배 해가지고 2x 더하기 6y는 2가 됩니다. 해가지고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값은 4였겠죠? 그러니까 x, y라고 하는 거는 4,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랑 3x 더하기 4y 저것도 넘겨서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공식 다시 한번 써보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된 거 하나라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요거 두 개 사이 거리가 뭐가 됐었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됐었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얘는 5분의
12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이 값은 10인가요? 10. 그러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하는 그 방법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식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될 거예요. 이 단어는 좀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고 왔어. 됐나요? 상이 됐어요? 오케이. 또 질문 있어? 없어요? 오케이. 다현이 혹시 질문 있니? 다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들어갑니다. 유령아, 태린이 연락 안 돼? 네. 갑시다. 채이는 요 공식들 지금 괜찮았어? 공식 처음 보는 공식들 있었지? 이제 그런 공식들을 오늘 하나씩 선생님이 계속 써가면서 할 거거든. 원의 방정식도 그대로 나와. 그래가지고 꼭 다시 한번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뭐지? 뭐 하려고 그랬지? 그 보내준 강의 있잖아.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봤어? 강의 선생님이 직방이랑 아니 평면좌표랑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거기까지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평면좌표 일단 거의 다 보고 직사각표 1 있잖아요. 중간에 보다 나왔어요. 아 거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계속 가볼게요. 이제 원의 방정식.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원이에요. 원이 뭔가? 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원인데 원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원의 정의가 뭐였지? 동그라미? 한 점에서 그렇지, 한 점에서. 똑같은 그렇지, 한 점에서 그렇지, 점을 그렇지. 찍은 걸. 맞아요. 그래서 한 점이 딱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랑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랑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랑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랑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 등등이 전부 다 같은 점들이지. 그래서 우리 원들 이렇게 뭘 가지고 그래요? 컴퍼스 가지고 그러지. 맞아? 컴퍼스가 뭐야? 딱 그 길이가 딱 이렇게 일정한 애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딱 찍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다 일정한 점들만 딱딱딱 찍힐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긴 애가 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이라는 거는 우리 중3 도형에서 되게 자세하게 배웠었잖아. 그지? 근데 그 원을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 올려놓겠다는 거야. 오케이? 정의부터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간단해요. 정의가 뭐라고 했지? 어떤 일정한 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점을 내가 A, B라고 한번 A, B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거리가 R이 되는 그 점들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 세워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점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잖아. 그지? 이게 되게 많잖아요. 대표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점을 X, Y라고 이렇게 한번 딱 찍어볼게. 오케이? 나중에 이거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왜 얘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심화 과정에서 해줄게요. 어쨌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A, B였을 것 같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X, Y였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냐면 X 빼기 A 요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빼기 B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지? 거기다 이제 루트 딱 씌워주면 틀렸어요. 여기는 얘가 R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되게 쉽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양변 제곱해가지고 X-A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그럼 봐봐. 이걸 만족한 X, Y들은 모조리 다 여기 거리가 R인 점들이었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 만약에 X, Y였다고 하더라도 요 길이가 R이었을 거고 여기는 요 점이 X, Y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 R이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X, Y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 Y들은 모조리 다 여기 있는 이 원, 여기 있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었을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예를 들어서 y는 뭐 ax 플러스 b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그 순서쌍들을 죄다 모아봤더니 뭐가 됐어요? 선이 됐어요. 그 수많은 점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됐다고? 선이 됐다고.
그지? 그 선들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 점들, 그러니까 이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된 거고 그 선이 곡선이 된 거지. 그 곡선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얘를 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그럼 원의 방정식은 내가 뭐랑 뭐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뭐랑 뭐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딱 알면 끝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몇 개가 있냐면 얘는 필요한 게 3개가 있어요. 왜냐면 점 하나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x좌표랑 y좌표 2개 궁금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3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원을 하나 만들 수 있군요.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되게 쉽죠? 여기까지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야.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2,3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2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x-2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y-3 전체 제곱은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세워버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여기는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2였을 거야. 여기는 얘가 지금 3이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 중심이 생기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2였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2인 거잖아. 그지? 여기는 요 길이가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딱 닿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여기 만나는 요 점이 당연히 1이었을 거야. 여기는 이 길이가 2였을 테니. 됐죠?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원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원의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3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중심과 반지름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미지수는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그죠? 미정계수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 알고 있으면 2개가 해결되는 거고, 반지름 알면 하나 해결되는 거니까 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 중에서 뭐 이렇게 봐봐. 여기는 얘를 그냥 이렇게 전개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요만큼을 그냥 큰 A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있는 요만큼을 큰 B라고 생각해서 BY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얘네들 다 합쳐가지고 C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해돼요? 그냥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4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 잘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원이든 이거 전개해서 이런 걸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정보를 알아보기 편하니? 아니면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정보를 알아보기 편하니? 표준형이 더 편하지. 여기 있는 얘는 보자마자 A, B가 중심일 거야, 반지름은 R일 거야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이것만 딱 보고서 여기 있는 얘 중심도 잘 모르겠고 반지름의 길이도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나요?에 대한 물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반대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먼저 써놓고 y제곱 마이너스 6y 이렇게 먼저 써놔. 그러니까 얘랑 얘 써놓고 얘랑 얘 써놔. 오케이?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여기는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4가 필요할 거고 여기는 얘는 9가 필요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밖에 없었어? 9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4 하나 이렇게 더 해주면 되겠다. 그치?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모양을 딱 만들어가지고 x-2 전체 제곱 더하기 y-3 전체 제곱은 4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다닌 일반형 방정식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중심의 좌표가 2,3이었구나, 반지름의 길이는 2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형이랑 표준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단 말이야. 표준형은 그냥 그 자체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 그러니까 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정식은 사실 표준형의 방정식이 될 것 같은데, 때때로 일반형의 방정식을 쓸 때도 있어요. 오케이?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써. 봐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원이 유일하게 하나 결정돼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 뭐랑 뭘 알고 있어야 되지? 기울기랑 한 점. 그지? 이거 절편이라는 것도 결국 한 점이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울기랑 한 점을 알고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지? 아니면은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만 정해져 있는 직선은 너무 많아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정해져 있는 직선은 그냥 이렇게 생긴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은 되게 많잖아, 그지? 한 점을 고정시켜버리면 유일하게 하나 딱 결정되는 거고,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점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딱 하나 유일하게 결정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하나가 결정되려면은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원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중심의 좌표가 1,2인 원은 진짜 많을 거야. 요런 원도 있을 거고, 요런 원도 있을 거고, 요런 원도 있을 거고, 요런 원도 있을 거고,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되는 그런 원은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 결정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을 때 중심의 좌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이 지나는 다른 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는 이 점이 만약에 5,7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졌어,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얘랑 얘의 차이는 4고 얘랑 얘의 차이는 5잖아, 그지? 그럼 4대 5니까 얼마가 돼? 16, 25니까 41인가? 루트 4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이런 원이었을 테니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41인 원이었군요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지. 맞아? 유일하게 하나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도 우리는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봐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어때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 요 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은 딱 하나 유일하게 결정될까요? 그건 아닐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생긴 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을 거고,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딱 점을 주고 한 점을 하나 더 줬어 라고 한다면 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 맞아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만 딱 결정돼. 됐나요? 걔가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애지. 그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원으로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됐죠? 그렇다는 거는 내가 봐봐. 내가 궁금한 미지수의 개수가 A랑 B랑 C랑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점이 세 개 있으니까 그 점들을 각각 여기 X, Y, X, Y, X, Y다 각각 하나씩 대입해버리면 A랑 B랑 R에 대한 방정식을 풀 수 있단 말이야.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 A 2차가 되고 B도 2차가 되고 R도 2차니까 이거 계산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미지수가 A랑 B랑 C 이렇게 3개잖아. 여전히 3개잖아. 그치? 여전히 3개니까 내가 저기 있는 점 3개를 하나씩 집어 넣어가지고 총 3개의 식을 만들어버리면 A랑 B랑 C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계산하기 좀 편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용도는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됐죠? 그리고 이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요번 강의에선 빠질 거예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원만 일단 다루고 넘어갈게요.
됐죠? 그러기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차근차근 봐. 일단 보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서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됩니다. 얘가 됐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얘가 됐던 이유는 우리 중심의 좌표 여기서부터 A, B에서부터 거리가 R인 그지? 거리가 R인 그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쓴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 거야. 오케이? 공식을 써봤더니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R 제곱 그냥 R 이렇게 돼 있던 이런 상황인데 양변 제곱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는 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A랑 B가 그냥 0, 0인 거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중심이 원점이고 그냥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잘 전개해가지고 정리한 꼴이 일반형 방정식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중점이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잘 세워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될 건데 원의 방정식 세우는 그 요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의 방정식은 뭐랑 뭐만 알면 끝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심이랑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면 끝납니다.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만 내가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은 그냥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는 한 점이 있었나? 여기도 한 점이 있었는데 두 개를 이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는 얘가 지름이었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2,4였어요.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4,0이었습니다.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두점 사이 분점. 그렇지. 여기는 2점과 여기는 2점에 뭘 구해? 중점을 구해. 그렇지. 1대1로 내분하는 중점을 구해. 그럼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얘는 3, 2분의 얘 더하기 얘니까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됐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 구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은 그냥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하든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의 거리를 구하든지 아니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해서 걔를 반으로 나누든지 해도 어차피 나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거 1차이나고 이거 2차이나니까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3 전체 제곱 더하기 y-2 전체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 원의 방정식 세워주려면 뭐랑 뭐만 알면 됩니다.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자 다시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뭐만 알면 됐었어요.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만 잡으면 돼요. 알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원을 보고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정식 보고 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도 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준 거야.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3,8이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요점을 딱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딱 접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궁금했대. 이거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치? 나는 분명 뭘 알고 있는데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돼. 그치? 근데 반지름이라는 건 선생님이 처음에 좌표평면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점 하나 주어져 있다는 거는 각 축까지 거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당연히 여기는 이 거리가 3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맞죠? 반지름이 3이군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3 전체 제곱 더하기 y-8 전체 제곱은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이 뭐냐면 이런 상황. 문제에서 줄 때 이렇게 줄 거예요. 만약에 중심이 3,8입니다. 이거 2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줄 거야, 만약에 문제. 그럼 여기는 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잖아. 그치? 중심의 좌표 딱 찍어주고 여기 y축에 접하게 그냥 원 하나 그려줄 수 있는 거잖아. 즉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뭘 판단해? 중심은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걔를 가지고 방정식 세워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볼게. 봐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접해. 그 다음에 얘가 1,2를 지나는 원이 있대. 원은 두 개 있습니다. 그중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상황을 봐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을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총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분명히 여기는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으니 당연히 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다 안 돼. 얘만 되는 거지. 맞아?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2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일단 1,2를 지난다고 했으니 여기는 이런 원일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개 다 동시에 접한다는 건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 무슨 정보냐면 접하니까 요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가 원의 중심이었을 거야. 맞아? 여기 수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얘는 지금 반지름인데 내가 궁금했던 그 반지름인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반지름일 거야. 맞아?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됩니다? R,R이 됩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네요. 되나요? 만약에 이런 원이었다면 반지름이 R이었다면 여기는 얘의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R,R이겠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는 요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 될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알고 이제 반지름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의 방정식 세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상에서 원의 방정식은 x-r 전체 제곱 더하기 y-r 전체 제곱은 r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치? 여기서 만약에 세워주세요 라고 했으면 x 더하기 r 전체 제곱 더하기 y-r 전체 제곱은 r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죠? 여기서 세우고 싶었다면 얘는 x-r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전체 제곱은 r 제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치? 어쨌든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건 여기는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뭘 지난데? 1,2를 지난대. 1,2를 준 거는 그냥 대입하라고 준 거잖아. 항상. 그치?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r 전체 제곱 더하기 2-r 전체 제곱은 r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좀 정리 잘 해보면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치?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r제곱 나오고 r제곱 없어질 거야. r제곱 하나 남죠? r제곱 마이너스 2r제곱 마이너스 4r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r 그 다음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6r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는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r 값은 1 또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1,2가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생긴 원도 있었겠지만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되는 원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 반지름이 1인 거가 있고 반지름이 5인 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이 궁금했으니까 그 원의 반지름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면 돼요. 개념 흐름이 어렵진 않죠. 맞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너희가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구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반지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 오케이? 아니면 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걔를 가지고 원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나요? 좌표평면을 나타낼 수 있나요? 그 정도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원의 방정식은 사실상 되게 쉬워요. 알지? 첫 번째 주제는 방정식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바로 예제로 갑시다. 자, 보자. 중심의 좌표가 2,5고요. 그 다음에 6,8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중심의 좌표는 나와 있잖아. 그지? 중심의 좌표는 나와 있는데 반지름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대신에 지나는 점 줬어요. 그지? 그럼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지 않을까? 그지?
만약 원의 중심이 있고 지나는 점이 있었잖아. 그럼 두 개 사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정의한 거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4 차이 나고 3 차이 나니까 반지름 5였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5 전체 제곱이 25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끝나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좀 전에 했던 거다.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랑 얘를 알고 있는데 양끝점이래. 지름의 양끝점이래. 그럼 나는 상황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있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나봐. 지름의 양끝점이었나봐.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1,3이고 여기는 얘가 5,7이었어요. 난 제일 먼저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는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몇 콤마 몇이 됩니다. 3,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봅시다. 여기 2 차이 나네요. 여기 2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4 더하기 4의 루트 이렇게 들어있고 루트 8이니까 2루트 2였겠지. 반지름 이렇게. 됐어요? 그럼 끝났네. 원의 중심의 좌표 알고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히 세워줘 버리면 됩니다. 제곱하면 8. 흐름만 잡으면 돼요. 결코 어려운 상황 아니야, 그지? 원은 되게 어려워하거든, 대부분. 원은 사실 근데 어려워지는 게 접선 얘기부터 좀 어려워진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사실 여기는 얘가 교육과정에 나오면 안 되거든. 선생님이 아까 여기 설명했던 거 있잖아. 지웠구나. 그 일반형 방정식 있지. 맞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다는 그 일반형 방정식 있지. 일반형 방정식에 사실 집어넣으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는 이런 그 3차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 3차가 아니라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은 너희 교육과에서 빠졌거든 사실은.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는 아마 풀어도 그 미지수가 다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몇 개 죽어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얘는 지금 결국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나는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야. 제일 많이 쓰는 게 표준형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이런 경우일 때는 일반형 방정식을 쓸 겁니다. 일반형 방정식을 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리 세팅을 이렇게 잡고 시작한다는 소리야. 애시당초 세팅 자체를 이렇게 잡고 시작해. 그 다음에 나의 목표는 이 미지수 A, B, C 값을 다 구해주세요. 이게 목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맞죠?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미리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았을 때 우리 원방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미리 세팅하는 요 작업이 필요해. 이걸 안 하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서 여기다가 내가 0,0을 한번 딱 넣어봐. 0,0000 넣어봤더니 C는 0이네. 그치? C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나요? 저기 안 사라졌으면 A, B, C가 다 살아있는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되거든. 그거는 교육과에서 빠졌어요. 그런 건 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넣어볼게요. 2,-2를 넣어주세요. 얘는 4 더하기 4 더하기 2A 마이너스 2B는 0입니다. 이런 식 하나. 그럼 2,0 넣어주세요. 2,0 넣어주세요. 4 더하기 0 더하기 2A 더하기 0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값 구해지네. A값은 마이너스 2였어요. A값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B값은 보니까 B값은 2가 나오면 참 좋겠군요. 됐죠? 그럼 다 구했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2Y는 0입니다. 이렇게 되죠. 됐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이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를 뭘로 바꿉니다?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얘랑 떼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났어. 더하기 여기는 얘랑 떼가지고 y제곱 더하기 2y 났어. 는 0이야. 그치? 여기 더하기 1 필요하고 더하기 1 필요하니까 여기다 더하기 2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x-1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전체 제곱을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쓰자. 반지를 바로 보고 싶으니까.
됐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중심의 좌표고요. 반지름은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숫자 바꾸기 봐봐요. 거기는 걔는 0,0이 없거든. 맞아요? 0,0이 없어.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마. 안 해도 돼. 숙제에서 빼버려. 밑에도 빼버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럼 봐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줬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건 지금 뭐냐면 일반형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 이렇게 줬었나 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아는 게 없으니까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꿀 거거든, 분명히. 그치?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이게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이렇게 들어가고, 빼기 c, 이렇게 들어가고, 빼기 c, 이렇게 들어가고.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필요한데, 4분의 a제곱이 필요한데, 여기는 얘는 또 4분의 뭐가 필요해? b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완전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뭐가 필요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y 더하기 2분의 b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얘는 루트 해가지고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통분해 놓죠. 요거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이 상태로 반지름이 됩니다. 근데 우리 반지름이라는 건 뭐였어? 길이였잖아. 길이. 맞죠? 얘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그치?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만 얘는 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이 양수입니다라는 그 사실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요거 가지고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였을 거야.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였을 거야. 넘겨봤더니 얘는 9랑 그 다음에 4랑 그 다음에 k는 이쪽으로 빠졌겠다. 됐죠? 그럼 여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양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넘어갔더니 13보다 k 값이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그대로 답이 됩니다. 다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 뭐라고요? 얘는 반지름이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됐죠? 중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뭐 어디 붙어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 다음 내지 5번으로 갑시다. 아유 배고파. 겨울이나 더 왔어. 그치? 토요일날 수업 진짜 힘들었어. 원래 이 시간에 수업을 안 했거든. 여기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생긴 반이잖아, 그치? 요 타입이. 몇 명이? 둘, 넷, 다섯, 7명.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다시 조금만 더 하고 시작. 50분을 하고 쉬어야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y는 2x-2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그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미지수가 사실상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근데 그 중에서 중심의 좌표를 나타내는 미지수가 몇 개였어? 2개였어. 그래서 반지름을 나타내는 게 하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 필요한데 조건 주는 거 봤더니 2개밖에 안 줬지. 여기는 이 조건을 가만 봤더니 중심이 요거 위에 있습니다 라는 뜻은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었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봐봐. A, B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이거 위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지 그냥? 맞아? 그러면 B는 뭐가 됩니다? 2A-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나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이거 위에 있습니다라는 뜻은 중심의 좌표가 a, 2a-2였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죠? 미지수가 하나 줄었지. 되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더 필요해?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원방을 세워버려. 그럼 얘는 x-a 요거 전체 제곱 더하기 얘는 y-2a 플러스 2 요거 전체 제곱이 r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 두 개 남은 상태에서 몇 개 준 거니까 점 두 개 준 거니까 대입하라고 두 개 준 거잖아, 그지? 두 개 집어넣어서 연립해버리면 그냥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근데 요 2차 연립방정식은 선생님이 그때 연립방정식 파트 할 때 이거 안 했었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거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연립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요렇게 개념만 잡자. 이렇게 미지수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예요? 딱 보고 문제 푸는 방식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미지수의 개수를 결정해. 처음에 그지? 미지수의 개수를 먼저 봐. 그 다음에 식의 개수를 만들 수 있는 걸 본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전부 다 무슨 싸움이야? 연립방정식 싸움이야. 대부분의 수학 문제가 그런 식으로 풀려요. 오케이? 그런 흐름만 여기서는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이거 연립하는 그 과정은 한번 해볼게요.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봐봐. 그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여기는 1,1 넣었대잖아. 그러면 1-a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3-2a의 제곱, 여기 얘가 r 제곱입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오죠? 됐죠? 그다음 두 번째 6,1을 넣었어요. 그럼 얘는 6-a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얘는 4-2a 요거 전체 제곱은 여전히 r 제곱 이렇게 식 두 개 나왔어. 그치? 요거 두 개를 연립해달라는 이야기였을 테니 이거 두 개를 연립해달라는 이야기였을 테니 우리는 연립을 하고 싶은데 연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야? 아니, 그 기본적인 방법은 뭐야? 소거잖아, 소거. 그치? 여기서 당연히 이 a를 끄집어내서 소거하는 것보다는 이 r 제곱을 바로 소거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치? 요거 두 개를 이 상태로 뭐 해버리면 되겠어? 빼면 되겠네. 그래서 그걸 빼서 정리를 하면은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1차식 나오겠다. 맞아요? 여기 a제곱 없어지겠지? 4a제곱 없어지겠지? 그럼 얘는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옵니다? 1차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a값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연립하는 방법이야, 이게. 어렵지 않죠? 2차, 2차짜리. 우리는 안 했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a값 구해가지고 a값 구해가지고 a를 또 집어넣어버리면 r값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a값 구하고 r값 구해서 원의 방정식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계산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다음 자, 예제 6번에다가 위에다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이건 지금 선생님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 그냥 어떤 개념인지 설명만 해줄 테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해놔. 그래야지 나중에 심화과정 가서 이거 설명할 때 아 저런 게 있었지 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었구나는 알아야 돼.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이렇게 만약에 수직선이 있었어. 여기 요 점이 이렇게 있었다. 여기가 뭐 A라는 점이 있었어. 여기 요 점 B가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렇게 M 대 N으로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AP 대 BP가 요 길이가 M 대 N이 되는 점은 이 수직선 위에 몇 개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다시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점은 수직선 위에 몇 개 존재할까요? 우리가 배운 분점의 개념이잖아. 맞아? 우리가 배운 분점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내분점이라는 게 있었고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M 대 N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M 대 N이 되는 점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점의 P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점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요 점을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축이 하나 더 생기면서 좌표 평면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요것도 여전히 이렇게 m 대 n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m 대 n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얘가 좀 더 올라가서 m 대 n, m 대 n이 그런 점들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그 원들 하나씩, 점들을 하나씩 다 찍어봤더니 그 점이 얘랑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이렇게 찍어 m 대 n, m 대 n, m 대 n이 되는 그 점들이 이런 원이 됐대요. 이 원의 이름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라. 그렇죠? 다시 그럼 봐봐. 이 원의 방정식이 나는 궁금했다고 쳐봐. 오케이? 이 원의 방정식이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얘랑 얘의 내분점과 외분점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P 대 BP라고 하는 게 M 대 N인 P의 자취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개념입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요거만 풀고 잠깐 쉴게요. 그죠? 얘랑 얘가 있을 때 2대1로 내분한 이렇게 돼 있는 두 명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조금만 이따 써. 끝났어요. 마이너스 3이었고요. 얘가 지금 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등분 6에 3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내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당연히 어디였겠어? 내분하는 점은 여기였겠죠. 맞아요? 이게 두 칸이고 이게 한 칸이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여기였겠지. 여기 얘 내분점 찍어줘. 그다음 외분점은 여기는 얘가 지금 몇 차이 나요? 9 차이 나거든. 이쪽으로 9 차이만큼 더 가면 여기는 얘 지금 15라는 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2대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각각 이렇게 구해봤어요. 됐지? 그럼 내가 궁금했던 저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여기 얘랑 얘를 양끝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중점을 딱 찍어봤더니 요거 두 개 평균 내봐요. 그러니까 9죠, 9. 그래서 여기 이 길이 한번 살펴봤더니 이 길이는 얼마야? 6이네. 끝났지 뭐. 그러니까 9,0과 얘가 중심이고 반점이 6인 거니까 그냥 x-9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는 뭐가 됩니다? 36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버릴 거는. 됐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지금부터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요 문제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워. 되게 심플하게 가면 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원의 방정식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다 혹은 알 수 있다 아니면 알기 쉽다 이런 경우는 다 표준형 쓰면 되고 서로 다른 세 점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일반형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좌표축에 접하는 거지. 봐봐. 0,1과 0,9를 지나면서 x축에 뭐 하고 싶대?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그림을 그려서 먼저 판단해 보는 거야.
자, 0,1 지난대요, 0,9 지난대요. x축에 접한대. 그럼 원은 요렇게부터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두 개 정도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나올 거야 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요 중심의 좌표 있잖아요. 중심의 좌표를 처음에 초기에 세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 중심의 좌표를 봐봐. 일단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뭘까를 먼저 처음에 생각,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건데, 봐봐. 여기는 요점의 좌표, 여기는 요 x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a라고 놓을게요. y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모르지만 우리는 요점의 좌표가 1이고 요점의 좌표가 9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치? 여기 얘가 뭐겠어? 5겠지, 5. 맞아요? 1과 5의 평균이었을 거 아니야, 가운데점. 되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얘는 a,5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일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봐봐.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 반지름이잖아. 맞아요? 여기 이 길이 5잖아, 5. 맞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얘는 x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 전체 제곱이 뭐가 됩니다?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네? 됐나요? a 값만 구하면 땡이죠? 됐죠?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땡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중에서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고 둘 다 지난데 두 개 다 넣을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난 미지수 몇 개밖에, 한 개밖에 궁금한 게 없잖아. 그치? 근데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1-a 전체, 아니죠. 무슨 소리야? 0,1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a 제곱, 얘는 1 넣으니까 뭐가 됩니다? 얘는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더하기. 얘가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됐어요? 요거 빼봤더니 25에서 16 뺀 거니까 9가 될 거고 a 제곱이 9였으니까 a는 뭐가 됩니다? 얼마? 3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 거 하나랑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 하나랑 두 개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만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요런 원에서 여기는 이 길이, 여기는 이 길이, 여기는 요 길이 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 5잖아 지금. 맞아요? 여기는 이 길이 얼마겠어? 이 길이가 8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 4였겠지? 여기는 이 길이 3입니다. 여기는 얘가 3이었구나. 반대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3이었겠구나. 이 정도로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중3 도형에서 했던 얘기잖아. 맞아요? 중3 도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런 계산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림 보고 바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 얘기고, 예제 8번은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예제 9번으로 가는데, 예제 9번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 봤어, 이제. 그치? 원 봤어. 이제 관계 볼 거예요, 관계. 오케이? 관계. 관계라는 건 뭐냐면, 위치관계래, 위치관계. 선생님이 위치관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 위치관계가 뭐라고요? 수학에서의 위치관계는? 저기서 만난다? 안 만난다. 오케이? 다시, 수학에서의 위치관계란 말은 결국 뭐라고요? 만나니 안 만나니 이거였잖아. 기억나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도 만나니 안 만나니로 판단했었죠? 그죠? 똑같아. 위치관계라는 건 그냥 결국 만나니 안 만나니인데, 그럼 봐봐. 원을 기준으로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원이 또 이렇게 있었나봐. 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나봐. 이렇게 있었을 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는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 그치?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대충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건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치? 접하는 거. 요렇게 되는 것도 접하는 거. 그치? 접하는 거. 요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된 거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나니 안 만나니 우리 보통 위치관계였고, 위치관계는 우리 뭘로 판단합니다? 판별식으로 판단합니다 라고 기억하지. 맞아? 어떻게 했었어? 2차식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넣어서 판별식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만나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었대. 근데 내가 얘를 그냥 여기다 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k 전체 제곱이 4가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해서 전개했더니 2x 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는 2차식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저긴 저 2차식에 뭐가?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판별식이 0입니다.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여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저기는 제 판별식이 양수면 좋겠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4분의 D 공식으로 바로 가볼게요. 4분의 D 공식을 써봤더니 얘는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니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군요. 됐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결국 K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K는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 됐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자니 좀 귀찮았어. 다시 매번 이렇게 하자니 좀 귀찮았어. 왜냐면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작업은 여기는 얘를 전개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고 요걸 다시 한번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얘 판별식을 또 써야 되는 이 되게 많은 다양한 과정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냥 이렇게 하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원이라는 좀 특수성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야. 잘 봐봐. 원의 제일 중요한 점이 있죠.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이 분홍 색깔 원을 다 제외한 상태에서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점을 봐봐. 뭐 하고 싶게 생겼어? 거리 구하고. 그렇지. 거리 구하고 싶게 생겼지. 되니? 거리 구하고 싶게 생겼지. 됐어? 근데 그럼 다시 이제 원이 또 눈에 들어왔나 봐. 원을 가지고 원까지 같이 보니까 여기서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얘 반지름의 길이가 보이네. 그렇죠? 얘 반지름의 길이가 보이죠? 얘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보이죠? 됐나요? 그러면서 봤더니 이 파란색 선이랑 이 주황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주황색 선의 이 관계를 한번 쳐다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얘가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을 내가 스몰 d라고 한번 해볼게. 스몰 d. 오케이? 그래서 주황색은 r이잖아. r. 그래서 스몰 d r 이렇게 생각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내가 뭘 비교해봤더니 반지름 r을 비교해봤더니 누가 더 컸어요? 반지름이 더 컸어요. 됐나요? 얘는 어때요? 얘랑 비교해봤더니 서로 같았네요. 그죠? 여기는 얘도 여전히 r과 반지름 d를 비교해봤더니 이번엔 뭐가 더 컸어요? d가 더 컸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만 비교해도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 없이 원의 중심이라는 얘는 사실 점이잖아.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 배웠죠? 기억나요? 그 공식과 반지름을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런 문제. 봐봐.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 사이에 여기는 얘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됩니다?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 어제 배운 거지. 이렇게 된대.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보는 거야. 이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었어? 0,0이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 k는 0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거리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0 집어넣어봤더니 k만 남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랑? 이게 거리 구한 거잖아. 거리랑 뭐랑 비교해보세요? 반지름이랑 비교해보세요. 반지름은 얼마였습니다? 2였습니다. 됐나요? 누가 더 크고 싶군요? 반지름이 더 크고 싶군요.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납니다. 됐죠? 반지름이 더 크고 싶군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k가 뭐가 됩니다? 얘는 2루트 2가 됩니다. 즉 k 값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계산 과정이 어때? 훨씬 더 쉽죠? 동의하니? 이렇게 풀어도 풀려요. 모든 2차식은 다 위치관계를 생각할 때 판별식으로 다 풀립니다. 모듈 다 풀려. 근데 얘가 귀찮으니까 우리 원에서만큼은 뭘 이용하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오케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누가 더 컸지? 누가 더 컸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반지름이 더 컸나? 아니면 원의 거리가 더 컸나?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한번 그려봐, 내가. 오케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대. 그럼 이 거리 그려봐. 여기 있는 얘랑 반지름이랑 비교해봐.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부등식 하나 세워가지고 그 범위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된다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이 상태로 너희가 요 밑에 걸로 원에서만큼은 요 밑에 걸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판별식 이용하라고 돼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그건 서술형 A고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여기 있는 얘랑 두 개의 그 크기 비교를 통해서 원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앞으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됐죠? 자, 10번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상황이야. 이번엔 이렇게 가보자. 자, 이런 상황 봐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집어넣으려면 y라고 하는 거는 해가지고 뭐 4분의 3 x 더하기 4분의 k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판별식가 있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갑시다. 다이렉트로. 굳이 우리가 이런 거 아까 했던 것처럼 판별식 이용할 필요 없이 얘는 원이니까 얘는 원의 중심과 0,0과 그 다음에 3x-4y 더하기 k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얘는 루트 25니까 5분의 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 반지름은 3이잖아. 3.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고 싶었대. 이게 같았으면 됐겠네. 같았으면 돼. 됐나요? 그러니까 절대값 k가 15가 되니까 k 값은 뭐가 됩니다?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냥 한 번에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훨씬 쉬워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럼 봐봐. 오늘 원과 원을 뺄 거야. 원과 원을 빼고, 여기서 이제 봐봐. 요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다양하니, 이렇게 되는 게 더 다양하니, 이렇게, 무슨 질문 잘못했다. 이런 게 특별할까, 이런 게 특별할까, 이런 게 특별할까. 제일 경우가 적은 게 뭐야? 가운데 게 제일 적지. 맞아? 이거 되게 다양하잖아. 요 안쪽에서 되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 그치? 얘는 딱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얘는 더 많지. 맞아? 이쪽으로 더 많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힐 수밖에 없고,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고,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선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런 선을 접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 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해? 접선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잘 구해줄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 접선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직선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 요거 지워버려. 11번 지워버려. 숙제로도 안 해도 됩니다. 12번도 지워버리고요.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접선에 꽂혀있는 상황입니다. 접선도 하나의 뭐니까?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그 요령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몇 가지밖에 없었어? 2가지밖에 없었어. 그지? 2가지.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한 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울기랑 한 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된다면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대로. 그지?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직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니?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미정계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몇 개 세우면 되겠다? 2개 세우면 되겠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얘도 어차피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줄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기울기. 얘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그럼 일반적으로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을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맞아요?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요걸 지금 구해보고 싶은데 우리 상황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심의 좌표를 0,0이라고 고정합시다. 알았지? A, B로 볼 필요 없어 지금은. 나중에는 A, B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도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됐어요? 그럼 나의 관심사는 그냥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 한 점을 알려면은 여기서 이 점이 몇인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원에서 이 점이 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여기 있는 얘를 초기 세팅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mx 더하기 n이라고 세팅해. 오케이? 그럼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거든? 알고 있는 값이야. 문제에서 준 거니까.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이 n 값만 지금 궁금한 거거든? n 값을 구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무슨 선이래? 접선이래. 그지? 여기 얘가 무슨 선이라고? 접선이라고. 나는 궁금한 게 하나니까 식을 하나만 세우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분명히 접선이라고 했어. 그럼 좀 전에 했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한번 가보자. 왜? 접한다니까. 오케이?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여기는 얘의 반지름의 길이와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이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요 라는 그런 식이었잖아. 맞아요? 그 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얘를 지금 구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니? 오케이? 다시 내가 궁금한 건 얘인데 얘는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얘는 알고 있어. 문제에서 줄 거야. 문제에서 주는데 여기는 얘를 지금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 식이 뭐라고요? 그 식이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접하는 경우. 그지? 여기는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그 식을 지금부터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꿨대. mx-y 더하기 n은 0입니다. 이렇게 바꿨대. 그 다음에 원래 중심을 살펴봤더니 얘는 0,0이었나봐.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됩니다. 거리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거 분의 0,0 일단 된 거니까 n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딱 씌워지잖아. 여기 이 거리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 생기는 거지. 플러스인 것도 하나, 마이너스인 것도 하나 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기잖아. 되죠? 내가 궁금했던 건 이 직선 중에서 n이 궁금했던 건데 그 n 값을 지금 구했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y는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되겠다. 공식입니다. 알았죠? 외울 필요 있을까? 있어요. 외울 필요 있어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매번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치? 매번 이 작업을 해도 돼. 매번 이 작업을 해도 돼. 그렇게 풀면 공식 안 해도 돼. 그치? 사실 선생님은 공식 외우는 것보다 이 작업으로 계속 풀어가는 걸 더 추천해. 그렇지? 그래야 개념이 더 확실히 잡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식 외우면은 외우는 그 요령들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됐죠? 일단? 됐어요? 그럼 봐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 접하는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시작해보자. 그냥 간단해. 여기 얘는 그냥 y는 해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x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반지름 얼마니? 반지름 2루트 10이죠? 곱하기 루트 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공식 그대로 쓴 거야. 됐나요? 여기 얘가 10이었으니까 요거 10이었으니까 요거 하면 10이네. 그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답입니다. 두 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얘기 중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요 공식을 다이렉트로 이용하면 됩니다. 까지. 근데 여기는 요 과정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요 공식 적용되는 거 돼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m 값이 저기서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r 값이 여기서 2루트 10이었던 거고
그지? 그렇게 그냥 땅땅땅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바로 접선을 넣으면 땅 튀어나. 쉬운 문제.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준 거냐면 접점을 주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대요. 원이 이렇게 있었대요. 원의 중심은 여전히 0,0으로 고정할게요. 그게 더 편하니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번에는 그냥 수많은 점 중에서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준 거야. x1, y1이라고 이렇게 준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은 유일하게 하나 딱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요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부터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갑니다. 할게요. 가보자. 됐니? 준비됐니?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얘를 봐봐. 여기는 여기서 이 직선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건 x1, y1이거든? 맞아요? 점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만 구하면 끝나겠어? 기울기만 알면 끝나겠다. 맞아요? 다시. 점은 알고 있잖아? 기울기만 알면 끝나지. 됐어요? 그럼 봐봐. 얘의 기울기는 뭘까요? 얘의 기울기는 뭘까요?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의 기울기를 봤더니,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접선이니까 당연히 발 이으는 거잖아. 이건 중3 때 해봤잖아. 그지? 발 이은다고 했어서 무조건 접점률 이렇게 딱 그어봤어. 그랬더니 수직 조건을 줬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잖아, 나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x 증가량이 보이고 y 증가량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얘만큼이 x1이었을 거고 얘가 y1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x1분의 y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겠네? 왜?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소리는 다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소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뜻이었잖아. 맞아요? 어제 했던 거잖아. 기억나요? 어제? 다시 한지 얼마 되죠?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죠? 다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 두 개의 직선은 뭐가 됩니다? 수직이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놔. 알았지? 수직 조건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 조건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니까 얘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럼 준비가 끝났네. 기울기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알고 있어? 점도 알고 있어. 그지?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세우면 직선의 방정식 끝. 근데 모양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그지? 좀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잘 봐봐. 그래서 y1을 다 곱해. 오케이? y1을 다 곱해.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됐어요. y1 여기 곱해진 얘고 y1 곱해진 게 제곱된 거고 얘랑 전개해서 얘고 얘랑 전개해서 얘.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요거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뭐 했다고? y1 한 거. y1 얘는 y1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쫙 넘겨봤다? 그랬더니 x1 x 더하기 y1 y는 요거만 남았잖아. 그지? 얘도 안 예뻐. 귀찮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뭔지를 지금 잠깐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여기는 얘는 이 점은 분명히 이 원 위의 점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r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귀찮으니까 이제 뭐라고 쓸 거야? r 제곱이라고 씁니다. 됐나요? 결론이야 이게 결론. 그래서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군요. 이것도 암기를 해놓으면 당연히 좋겠다.
잘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x1, y1 이게 접점이었다면, 이게 접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봐. 요거 있지? 이거 두 개로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 r 제곱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둘 중에 하나에다가 얘를 쏙 집어넣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 그게 얘가 되는 거야. 알지? 됐어요? 이렇게 외워주면 좀 편합니다. 얘도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얘는 되게 쉬워요. 실제로. 됐어요? 가보자. 자,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쪼개. xx 더하기 y는 20 이렇게 쪼개. 여기 요거였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2.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 4. 2로 나눌까? x 더하기 2y는 10입니다. 답입니다. 됐나요? 아니, A. 이거 빼기 이렇게 해버리면 A가 이거 이만큼이 B인 거죠. 됐죠? 이렇게 찾아가면 여기까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그 이유랑 결론만, 그렇지?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결론이 결국 공식이 되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암기가 좀 필요해. 됐나요? 됐나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15번 문제가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어려워. 15번 16번 먼저 하고 15번 하나 남겨놓고 하자. 16번 먼저. 자, 봐봐. 되게 쉬워. 아, 얘는 좀 그렇다. 에이, 얘는 좀 그러네. 얘가 없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 하지마. 저도 공식으로 지금 알려주면 너희들 되게 혼란스럽거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해놔. 맞지? 나머지는, 다음에 심화 과정 때 할게. 15번 가자. 자,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얘는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얘는 잘 봐봐. 선생님이 사실상 생각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배웠어. 뭐라는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아니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오케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세 번째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사실 몇 가지로 풀리냐면 얘가 두 가지로 풀려요. 오케이? 얘가 두 가지로 풀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 세팅 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가 접점 세팅하는 거. 세팅한다는 건 가정한다는 뜻이거든. 가정.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합니다. 얘는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봐봐. 잘 봐봐.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난 그에 해당하는 뭘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점을 알고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뭐 해놓고 시작하는 거냐면 가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여기는 얘는 m입니다 라고 가정해놓고 그 상태로 그냥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접근하면 돼. 알지? 봐봐. 되게 쉬워요. 그래서 결론 그냥 이런 거야.
자, 기울기 세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네요. 그러니까 나는 얘는 y는 뭐가 됩니다? 얘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식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거든. 됐어? 그럼 내가 세팅해놓은 이 m 값만 구하면 끝이지? 맞죠? 세팅해놓은 m 값만 구하면 땡이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뭘 준 거야? 얘를 준 거야. 뭘 구하라고? m 값을 구하라고. 뭐 하면 되겠어요? 네. 대입하면 끝나겠다. 그럼 대입해봅시다.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된다? 얘는 1은 얘는 뭐가 돼? 3m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봐봐. 여기 루트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지. 되게 보기 싫잖아. 그치? 근데 이걸 통째로 제곱해버리면 한 방에 해결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좀 넘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얘는 1-3m. 여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이거 통째로 이렇게 제곱해보자. 이렇게 제곱해보자. 그랬더니 얘는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9m제곱 플러스 9가 되죠. 아이, 문제가 이렇게 좋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랑 없어집니다. 맞아요? 자,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길게. 그럼 얘는 6m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m 값이 뭐가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얘를 마지막에 여기다가 퐁당퐁당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주의할 점 하나가 있어. 주의할 점. 이거까지 지금 몰랐을 텐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 자, 봐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를 세팅해서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직선 중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직선이 뭐였지? 이거였지. 맞아? 근데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직선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오케이?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을 기본적으로 몇 개라고 배웠어? 2개라고 배웠잖아, 그치?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2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맞아요? 2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요렇게 돼가지고 접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여기는 이 접선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나는 애시당초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해놓고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정확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편하게 그려져. 여기 얘가 지금 3이었어요. 이렇게 3. 맞아? 근데 3,1이래. 여기는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지. 그럼 당연히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얘랑 x는 3이라는 접선까지 이렇게 추가를 시켜줘야 정확한 답이 돼요. 알았지? 지금은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만 해보고 여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를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얘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게 다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봐봐. 여기서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된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해가지고 얘는 9분의 16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x가 빠졌네.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9분의 25잖아. 그리고 3이랑 이거 3 약분되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지금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2개가 나오거든. 그치?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3,1을 지나요, 안 지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3,1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 안 지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 얘는 이거 플러스인 것만 될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다시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원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실제 접선이 어떻게 생기겠네요. 어떻게 생기겠네요라는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접선만 골라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알지? 그림을 미리 안 그려보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원방을 되게 어려워해 많은 학생들이. 왜냐면 그림을 안 그리거든. 우린 그림 그리는 게 좀 어색하잖아, 그지? 맞아요? 그지 않니? 되게 어렵지? 저쪽에서 막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게 어렵잖아. 어려워요, 실제. 여기 마이너스 왜 나왔을까, 이거? 마이너스 왜 나온 거야, 도대체, 그지? 근데 이건 공식의 한계예요, 사실은. 공식의 한계. 공식에서,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사실 1번,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방정식 할 때는 선생님 같으면 공식을 안 이용하는 편이야, 오히려. 바로바로 그냥 구해버리게 공식을 안 이용하는 편인데, 공식을 안 이용하면 요런 쓸데없는 것들을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너희들 요 공식을 가지고 푸는 훈련을 좀 하긴 해야 돼. 이게 좀 편하긴 많이 편하거든. 그렇죠? 그렇게 일단 해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봐봐.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총 3개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뭐야? 기울기 주어져 있는 경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점 주어져 있는 경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인데, 오케이? 요건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좀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얘 상황을 이렇게 또 생각해보자. 그림 그려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3,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이 지금 나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 중에서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점을 x1, y1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얘기.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반지름 9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얘는 9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접선을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져서 접선의 방정식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야. 됐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식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얘가 또 뭘 지난댔어? 3,1을 지난댔지 분명히. 맞아요? 3,1 지난댔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x1이라는 애랑 y1이라는 애가 궁금한 거잖아. 맞아?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한데 정확하게? 2개 필요한데. 맞아? 식이 2개 필요한데 내가 여기 있는 요 점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3x1 더하기 y1은 9입니다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원래 태생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원의 방정식에다 제일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식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요거 2개를 이제 뭐 하면? 연립하면 내가 원하는 x1과 y1 순서상 2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y1은 뭐가 됩니다? 9-x 3x1이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정리해봤더니 9x1 제곱 마이너스 27이니까 54x1 더하기 81 얘가 9가 됩니다라는 2차식 만들 수 있겠지. 요 2차식 풀어버리면은 x1 2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x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y1도 2개 나오겠지. 그래서 그 순서상 2개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점들이 요 점이랑 요 점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흐름이에요. 봐봐.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딱 설명했는데 지금 다이 표정이 헐 저걸 어떻게 해. 선생님이 하나만 말해줄게. 방법이 어렵진 않아.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니 혹시? 아니면은 아니 저걸 어떻게 생각해서 풀어? 라는 느낌이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요런 개념의 틀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 너희들은 일단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었구나. 여기다 접점을 세팅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서의 너희의 생각은 지금 딱 두 개로 딱 가면 돼. 하나로 가면 돼. 뭐냐면, 여기까지 만들어냈다면, 이제부터 나의 생각은 원방이나 뭐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x1과 y1을 구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지? x1과 y1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x1, y1 이 두 개의 미지수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뭘 할 거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식을 두 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문제에서 찾아봤더니 이 x1, y1이라는 건 원 위에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에다 넣으면 성립합니다라는 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3,1에서 그은 접선이었을 테니 3,1을 지날 거예요. 3,1을 집어넣으면 식 하나가 나오겠네요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랑 연립하는 그 과정이 그냥 계산이 복잡한 것 뿐이지 우리는 할 수는 있잖아. 그죠?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제부터 계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풀이를 어떻게 짜갈 거야. 그 풀이 전략을 자꾸 짜는 건데, 그 풀이 전략을 짜는 것 자체가 되게 기본적이야.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는 미지수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식 몇 개? 두 개 세워주세요. 식 두 개 세웠어요. 그리고 쭉쭉쭉쭉 흘러가는. 여기는 그냥 계산을 하는 것 뿐이거든. 단순 계산. 알지? 당연히 수학을 할 때는 뭐가 잘 돼야 돼? 계산이 잘 돼야 돼.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는 수학을 배우는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산수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는 방법, 요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버려. 요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것 뿐이야. 오케이? 이런 건 귀찮은 거야. 이런 걸 생각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수학이거든. 오케이?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 노가다만 하면 끝나는 거고, 요런 생각만 너희가 할 수 있게끔 선생님 개념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계산이 막 되게 복잡해져. 그렇다고 이 문제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귀찮은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너희가 앞으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흐름만 딱 잡고, 선생님이 그래서 필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 열심히 필기해서 뭐해?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인데. 그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핵심 해결 전략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희 숙제를 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집에서 해결할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문제 지금 하나씩 다 풀어봤잖아. 너희들은 표현 바꾸기, 오늘은 표현 바꾸기예요. 표현 바꾸기랑 표현 익히기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X치라고 했던 부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익히기하고 펴주세요. 표현 익히기에서 선생님 뺄 거 빼줄게요. 일단 10번 빼자. 12번 빼고요. 8번 뺍니다. 7번 빼요. 6번 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표현 익히기 문제 중에서 예제 밑에 선생님 풀어준 예제 쓰여 있는 것들 다 풀어보면 되고요. 표현 익히기는 1번부터 5번까지만 풀어보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없어요. 학원 오지마. 맞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쓸쓸할 거예요.